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이 개장되자마자 플러스 1.13%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2%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결국 마이너스 0.1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는 플러스 0.85%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반부터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0.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증시 대부분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와 나스닥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아침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결국 오늘도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외국인과 기관은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결국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했습니다. 장 초반에 1,3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결국 코스피에서 1,300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 장중에 3,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던 기관도 매수했던 수량을 대부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면서 한미정상회담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하면서 한국 증시는 오늘처럼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1%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이 약간 축소가 되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종가까지 고가로 마무리되었고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분명히 제가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하락 중이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어요. 자, 이건 말이죠. 미국이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는 현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상승 중이지만 실제로 장이 개장되면 미국 증시는 또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리를 했을 때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때는 너무너무나 변동성이 심하니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도 절대로 종가 베팅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장중 매매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오늘은 아침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였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스마트하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니까 투심도 안 좋으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절대 나쁜 습관이 아니죠.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2% 이상 급등하였고 장중에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죠. 미국 상무부 한미 정상회담 전에 반도체 회의를 가졌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참여했다.
뉴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GM, 애플과 TSMC 등 미국의 공장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전략 회의를 가졌다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시간의 잔량에서 삼성전자 매수 대기 물량이 최근에는 10,000주, 3,000주, 4,000주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무려 10만 주나 매수 대기 물량이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전략회의랑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3만 주 정도 매수 대기 물량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삼성전자의 매수 대기 물량은 빵이었고 오히려 매도 물량이 14,000주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이 뉴스 하나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주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2.52%나 상승을 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2.45%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가를 보시면은 오늘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는 0%로 마감이 되었죠. 이건 코스피 대형주라서 이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코스닥 소형주로 가보시면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러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94%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75%로 마감이 되었고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볼 수 있었죠. 물론 오늘 아침부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공개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와 호황기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뉴스 덕분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반도체주에 다 물렸거든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고 하나마이크론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매수했죠. 자, KC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만 매수, SFA 반도체 오늘 개인만 매수. 이게 여러분 제가 연일 공매도에 대해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스피 공매도 탑10에 삼성전자가 매일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만원 위에서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쳐놓은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8만 1,000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공매도를 쳤어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8만원 넘었는데요. 8만원이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매동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8만원을 넘게 해준 게 아니라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라던가 이런 투신, 사모 요런 애들이 일부러 8만원 위에서 맞춰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하는 사모펀드, 투신 얘네가 종가를 맞춰줬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뺄려면 뺄 수 있었는데 매동 보세요. 아침에 외국인이 사는 척 보여주고 종가에 반 이상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사는 척 보여주고 막판 매도. 하지만 종가 직전에는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종가를 8만원대로 맞춰줬고 만약에 오늘 나스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혹은 반도체주가 상승한다? 그럼 아침에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처럼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초가부터 베팅하실 거 아니에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회사인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하향세란 말이에요. 52주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깊은 조정이 나와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50%가 상승했지만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차트 보세요. 아까 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신고가도 비슷하고 차트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상승분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슷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공매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3만원이 깨질 때 공매도 수량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13만원부터서 12만원 중반, 그러니까 12만 5천원까지 공매도가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자세히 보니까 CS증권 창구로 계속 매도가 나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어떻게든 밀어버리려고 팍
대량 매도가 이렇게 만주씩 던집니다. 만주면 얼마예요? 8억씩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보유량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5%예요. 55%. 마음껏 던질 수 있습니다. 마음껏. 주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공매도가 6천억이 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합쳐서. 지금 코스피의 공매도 탑10에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100만 원을 꼭 뚫을 것처럼 이런 기사를 내보내놓고 공매도를 치고 빼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의 11%가 공매도였습니다. 최근에 모더나 이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0만 원을 돌파했었고 현재는 52주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모더나 코다리19 백신 품목 허가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식약처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코다리19 백신 허가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모더나 관련 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오늘 최종 허가가 나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어땠죠? 오늘 전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3.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모더나 품목 허가 뉴스가 나올 걸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초가는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더나 품목 허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장중에 잠깐 상승이 나왔긴 했지만 오히려 녹십자가 장중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뜻은 녹십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쳐져 있습니다. 녹십자뿐만이 아니라 녹십자 홀딩스 역시 장중에는 10.08%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1.06%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1% 그냥 때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역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라서 보시면 오늘 공매도 수량이 84,000주예요. 84,000주. 그리고 매수 주체는 개인만 샀습니다. 뉴스 보고 개인이 따라 들어가서 물리고 그 위에서 공매도 쳐서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이고 공매도 쳐서도 수익이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공매도 상위 종목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다. 그리고 어제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대차를 대량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현대차는 23만원만 넘어가면 귀신같이 내려간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졌는데 만약에 23만원 종가 기준으로 돌파 못하면은 다시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종가 베팅을 했거나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23만원이 깨지려고 하면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3만원을 돌파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23만원 돌파했을 때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걸 아실 수 있고 현대차는 정말 23만원만 딱 들어가면 이 밑에서 계속 던져버려가지고 23만원을 어떻게 깨버리려고 계속 11시 때부터서 매도를 하더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현대차를 매수했는데요.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현대차를 반 이상 던졌고 또 장중에도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장중에 호가창에 여기 한 5만 주, 10만 주 정도 걸어놔가지고 23만 원을 돌파 못하게 해놓고 이 밑에다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받아 먹으려고 호가를 어마어마하게 걸어놨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못 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밑으로 던져버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잡히는 거죠. 그럼 다음 주 시나리오는 어떻게 된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했네. 현대차 다시 23만원 돌파하겠다. 아침부터 분명히 23만원 위에서 시작을 할 거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처럼 매수했던 수량을 던져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미국의 테슬라가 4.1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테슬라가 600불대를 돌파하거나 600불대 위로 올라오면은 테슬라 인버스를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지수가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떡락 중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또 하락 중인데,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시간의 단일가를 살펴보시면은 2.17% 상승 중이죠. 어제도 여러분 이렇게 일론 머스크 씨가 도지코인을 언급해서 도지코인이 장중에 또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장중에 단 한 번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오늘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콜옵션이 무려 62,000건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600불이 넘어가면은 저는 테슬라 곧버스를 드디어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K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1.98%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0.72%로 마감이 되었어요. 요즘엔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K 배터리 관련주는 별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도 여러분 공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매도 대금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거래량의 보통 10%, 5% 이 정도가 공매도고, 예전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는 SK이노베이션의 공매도는 저 정도까지 많지가 않았거든요. 2019년도에 공매도율을 보세요. 공매도 비율이 15%였어도 공매도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자릿수가. 물론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공매도량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찝찝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K 배터리 관련주를 올라올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오늘 만약에 74,000원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요렇게 오늘 매수 주문을 걸어놨는데 안타깝게도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잡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늘 사고 바로 나갈 거, 그런 식으로 단타 형식으로 보는 건데, 보시면은 오늘 얼마까지 빠졌나요? 정확히 3.51%, 74,200원까지 딱 빠졌다가 바로 반등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걸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걸어놨는데, 와, 사람들이 좀 더 위에서 잡았네요. 이게 여러분 빠지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자리라도 제가 추격 매수해서라도 따라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가 좀 패턴을 바꿨죠. 이제는 장중에 코인을 하면서 주식 같은 경우엔 저렇게 밑에다가 깔아 놔두고 체결되면 하고 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했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은 하락 중이고 메이저 코인들은 이렇게 대부분 하락 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김치 코인들, 코리아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죠. 막 하루에 100%, 60%, 40%, 37%. 아니, 그런데 여러분 돈을 내가 300만 원인가 400만 원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막 수익금이 막 10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또 살짝 들어갔는데, 아니 막 여긴 7%, 8%, 10% 이렇게 막 급등하니까 오늘 주식을 하는데 참 현타가 오더군요. 지수는 내리고 있고, 아침에 지수는 올려놨다가 공매도 치고 외국인 기관들이 다 빼버리고, 또 하나투어 들어가가지고 1,000만 원 넣어가지고 한 10만 원 벌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300만 원을 넣었는데 수익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오늘 잠깐 저렇게 내려가는 종목들 밑에다 다 걸어놨거든요. JYP 같은 경우에도 제가 37,000원에다 걸어놨는데 터치만 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체결도 안 되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91,000원까지 빠져보면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투어하고 JYP에다가 돈을 다 걸어놔 버리니까 증거금이 없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얘는 91,000원에 걸었으면 체결이 됐겠지만 오늘 딱 9만원대 찍고 바로 올라오더군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투매가 나왔어. 투매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팔고 밑으로 한번 또 빠지면 또 밑에다 걸어놓고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두 번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91,000원에 걸었으면 그냥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수익 못 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대에 매수하는 건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여기 매수할 수 있는 가격도 달라지는 거고, 아예 추세가 꺾이거나 수급이 이탈될 경우에는 아예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 매도를 했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 매도를 했어도 장중에 종가에 잡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양 매도로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평단가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하나투어를 예를 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4,200원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보통 말이죠, 이렇게 74,000원에 매수를 하면은 74,500원 여기가 저항이 되거든요. 보통 500원 단위로 이렇게 저항 구간이 있어요. 1,000원 단위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74,2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일단 세 호가를 먹어야지 0.4% 정도 수익이 나요. 그리고 이 위에 74,500원에다 걸어봤자 체결도 안 되고 밀릴 경우에는 어디까지 밀린다? 다시 74,000원. 근데 74,000원 같은 경우 한 번은 깨질 수 있어. 한 번 딱 깨진 다음에 한 몇 분 뒤 혹은 1시간 뒤에 이렇게 쑥 다시 올라와가지고 74,500원은 못 가도 74,200원이나 25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단기 반등으로. 그럼 이때 74,500원은 못 가도 이 지점에서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74,200원에서 매수를 했다? 근데 74,500원에서 밀려버리면은 그거는 약손절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수익 보기보다는 손실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평단가는 최대한 싸게 잡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가 평단가가 높다? 그럼 일단 한번 먹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주식 매수는 안 하고 코인밖에 안 했는데, 덤 프로토콜이라는 이 코인이 6,285원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360원, 한 2% 정도 먹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왔죠. 여기 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반등 자리, 이런 반등 자리에서 잠깐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오기. 이렇게 짧게 쳐야지, 높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수익 길게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수익 절대 못 내요. 자, 오늘 백신 관련주 전부 급락이 나왔죠. 자, 제가 3일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신 관련주 절대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백신 스와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데, 백신 관련주들 올릴 애들 다 올렸고 투자 경고까지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주가 올릴 경우에는 투경 맞고 혹은 3일 단일가 걸려가지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도 털 수가 없다.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날 설거지 나오고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 자, 오늘 백신 관련주 다 하방 VIA 걸리고 정말 장중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VIA에 걸렸고, 아미노로직스 역시 이렇게 밑으로 VI가 걸렸습니다. 자,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던가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인디F 같은 종목은 아침부터서 7.69%로 시작해서 장 초반에 플러스 15.03%까지 올렸으나 종가는 플러스 3.85%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 동안 하락을 시켜놨다가 오늘 탈출 기회를 딱 한 번 줬는데, 여러분, 대북주하고 백신 스와프 관련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야기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백신 관련주 점 하로 시작을 하거나 혹은 최소 하방 VI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급등 나오면 무조건 3일 단일가에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단일가 걸린다고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탈출할 거예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라던가 혹은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올렸지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를 찾아보셔도 단일가라던가 투자 경고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남북 이야기만 꺼내도 어떻게 됐든 재료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지난번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백신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공유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호재 뉴스가 나왔다. 아침부터 따라 들어가면 그냥 끝납니다. 일단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2.76% 정도 올렸는데 이거는 뭐 그냥 주요 임원 공시 중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약간 팔았다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끌어올린 것 같고 2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2만 주.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64% 오히려 더 하락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려 18억 정도를 매수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외국인은 오늘 아미노로직스를 반 정도 팔았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0.56%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10.5% 하락.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코스닥 종목에 많이 매수한 건 전혀 좋지가 않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제 4,000원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위에서 막아버리고 4,000원 밑에서만 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얘네는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4,000원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냥 다 던져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아침부터서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척 딱 보여주고 4분 만에 매도가 나왔고 정확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수량을 다 던졌어요. 이미 장중에 여기 찍혀있는 40만 3,500주 다 던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다 던진 걸로 나왔고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외교 관련해서 브리핑하면서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또 써먹으려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막판에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찍어놓은 다음에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던진 게 아니라 던진 다음에 다시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천재님, 오늘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지 않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아닙니다. 아이진 오늘 주가 보세요. 플러스 9.57%까지 상승했다가 위에서 뺀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목처럼 마이너스 10% 맞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 오늘 찌라시가 떴습니다. 아이진 자체 개발한 백신 물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저 뉴스 띄워서 장 초반에 3분 동안 상승시킨 다음에 그냥 쭉 빼버렸죠. 그리고 12시쯤에 잠깐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쫙 빠지는데 다른 백신 관련주가 내릴 때 얘도 같이 따라 내렸어요. 반대로 오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4.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의 3일 연속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아요. 찌라시를 띄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C형 간염, 백신, 국내 임상 일상 승인 뭐 이것도 별 대단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중에 보시면은 얘는 24,500원을 절대 안 넘깁니다. 왜냐면은 24,500원 넘어서 25,000원 가잖아요. 그럼 투자 경고 예고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4,900원까지 찍어놓고 다 빼버린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투자 경고 예고장이 날라오기 때문에 오늘 올릴 경우에는 월요일날 투심이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mRNA 관련 뉴스가 나와도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 반대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3일 연속 매수한 걸 보여주고 종가 역시 고가로 마무리됐으면은 얘가 지금 백신 관련 대장주구나, 얘를 사야 되겠구나, 얘는 백신 관련 뉴스가 아니어도 C형 간염 뉴스까지 있으니까 얘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이 종목으로 사람들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데 전날에 이렇게 23,350원대라던가 이럴 때 외국인 투자자가 막 매집해 놓은 거 알 수 있죠. 평단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로 그냥 외국인 투자자가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패턴이 이거예요. 52주 신고가를 가면은 위에 벽이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람들이 관종에 추가할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볼린저선 근처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인이랑 기관 이런 데서 사는구나. 응? 진짜 사잖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미 있는 지지선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진 양봉의 절반 이런 부근에 들어갔는데 바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하루 정도 홀딩했더니 또 급락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내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상승률을 전부 다 반납시키면서 계속 내리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선물이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관련주 전부 다 내렸습니다. 아니 장중에 보는데 정말 심각하더군요. 대오에일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 대북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와 다르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차트를 보시면 다 똑같죠. 52주 신고가를 찍어놔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뻥 띄워놓은 척하면서 빼버리기. 아까 봤던 아미노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저렇게 차트를 너무 급등시켜 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이렇게 볼린저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걸 알고 유혹시킨 다음에 쫄쫄이 빼기. 저런 게 여러분 너무너무나 무섭거든요. 그런데 보통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그런 데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에 매물대가 없다니 52주 신고가라니 거기다가 또 지금 이만큼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세력들이 지금 뭐 1, 2% 먹고 나갈 거라니 뭐 이상한 헛소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자, 삼화알루미늄 보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졌어. 그래서 52주 신고가까지 찍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상한가 상승분 다 반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렸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 신용 쓴 사람은 이미 이런 데서 반대 매매 나갔어요. 그리고 뭐 미수 쓴 사람은 이런 데서 반대 매매 나가고 여기까지 버텨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중요한 게 뭐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1월부터서 5월 4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시덴도 보세요. 거래량 빵 터트려가지고 이 고점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으면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 아니요, 지금 거래량 여기 다 합쳐보면 이미 여기 나온 거래량 다 빼가지고 탈출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위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물려 있다고 해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지 않고 일본이랑 대만을 따라간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일본이랑 대만 상승했는데 우린 왜 내렸죠?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갔나? 이게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일본이랑 대만이 내려서 우리가 하락을 했으면 상승할 때도 반영을 받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를 방어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방어했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루 쉬었으니까 다른 나라의 하락분도 어느 정도 반영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자 내일 말이죠. 정상회담이 다 끝나요.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로 아침에 수급이 다 쏠리고 이쪽 종목들이 갭이 뜰 수가 있겠죠. 그 뜻은 일반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더 안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정상회담 관련주로 수급이 쏠려서 일반적인 종목이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정상회담 관련주로 몰렸다가 아침에 얘네들이 잠깐 반짝 띄우고 내려가면서 일반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다시 올라온다면 차라리 아침에 일반적인 종목이 빠졌을 때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잘 지켜보죠. 늦으면 내일 저녁에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야기 등 과연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꼭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이거에 따라 다음 주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과 하락으로 출발하는 종목이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오히려 매도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부터서 양매수한다고 들떠서 막무가내로 매수에 동참한다면 오늘처럼 지수도 하락하고 종목들도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